아마도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그때부터 시작해서 독학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때는 한국어로 된 하모니 컷아웃에 대한 교육 자료 영상이 없어서 대부분 외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컷아웃 리깅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녹화해 놓은 게 다행히도 좀 찾아보니 있어서, 지금은 아마도 이 리깅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버전도 하모니 버전 아마 9.0 이었을 건데, 그때는 디폼을 세팅만 하려고 하면, 세팅해서 애니만 하려고 하면 그냥 컴퓨터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디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때는 아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별로네, 좋지 않았네, 많이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올려보는데, 이게 SMP라는 국내 창작 회사에서 IM 몽니라는 작품을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내가 한번 하모니로 리깅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 캐릭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다른 서브 캐릭터도 있지만, 그래서 이 리깅을 하고 한번 끝까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리깅을 가지고 이미 시리즈로 작업된 2D 애니메이션 부분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 무술 그렇게 잘하나 보다. 그럼 나는 15년 동안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라고. 단순히 도장만 다닌 차원이 아니. 자, 저 아래에 있는 썸네일 부분을 원화 포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은 갖고 온 다음에 하모니 리깅 한 것으로 이제 애니를 한번 해본 거죠, 액팅을. 너 무술 그렇게 잘하나 보다. 그럼 나는 15년 동안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라고. 단순히 도장만 다닌 차원이 아니. 자, 그래서 IM 몽이라는 거는 유튜브든 뭐 이미 방송된 지가 한참이 됐었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자, 이런 만화 영화고, 이건 처음에 아마 2D로 작업이 되다가 현재는 아마 3D 프로그램으로 작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모니로 작업을 한 원본 파일이고, 너 무술 잘하나? 이 뒤쪽에는 리깅한 캐릭터들을 넣어놨죠. 오늘 보여줄 리깅은 이 몽니, 주인공 몽니 캐릭터 턴어라운드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현재 뭐 디폼도 하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기초적인 상태로만
리깅이 된 거죠. 아주 간단한 커터 정도만 달려 있고 컬러 오버라이드 정도만 달려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상태죠. 자, 그래서 이거 영상은 자, 그러면 처음부터 빈 템플릿은 마스터 템플릿은 이미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깅 해야 할 캐릭터 턴어라운드는 가져다가 이미지 불러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영상에서 참고할 만한 포즈들을 캡처를 해서 그 중에 필요한 거를 불러다 놓고, 이것저것 많이 불러놨죠. 불러놓고, 자, 우선 이 캐릭터에서 색을 먼저 다 추출을 해야 돼요. 리깅의 가장 첫 단계는 컬러 키에서 전부 색을 추출해야 돼요. 그런데 캡처한 캐릭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컬러 키를 추출해 와도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제공한 설정 키를 사용해야 돼요. 컬러 키. 자, 설정 키를 이용해서 이제 이 라인 컬러부터 뭐 고글 컬러, 피부, 눈동자, 볼 연지, 옷 색깔, 피부색, 그림자,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스포이드로 찍고 이름 바꾸고 또 그 부분 체크하고 스포이드로 찍고 이름 지정하고, 자,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캡처된 그림에서 입속색은 여기서 따서 추출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화면과 캐릭터 크기를 본인이 원하는 크기 있을 거니까 그 크기대로 맞춰 놓고, 우선 정면부터, 자, 빈 템플릿은 저거 웬만하면 다 뭐 머리, 눈 뭐 다 비슷한 걸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이미 공부하면서 빈 템플릿을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빈 템플릿을 가지고 각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그 요소들을 트레스를 하는 거죠. 저기는 굳이 동그라미 툴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사각형으로 해서 한쪽 면을 이렇게 휘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트레스 쪽은 전문이 아니라서 트레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하지도
타는 것 같아요. 어설프죠. 필요 없는 선은 커터 툴을 이용해서 없애버리고 또 하나를 복사를 해서 외곽 쪽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때는 브러쉬 툴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브러쉬 툴을 사용 안 하죠. 화면에 크게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일 때가 있는데, 트럭 인 아웃 되거나 이럴 때 선 두께가 조절이 돼야 돼요.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화면에 따라, 크기에 따라. 근데 이렇게 브러쉬 툴로 작업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연습할 때 한 거니까 브러쉬 툴로, 그때는 모르고 브러쉬 툴로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리깅할 때 브러쉬 툴은 사용을 안 해요. 해야 될 그 요소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브러쉬 툴은 사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저런 부분도 저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었죠. 연필 툴로 했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컬러를 칠하고, 자, 컬러를 칠한 이후에 아래쪽 요소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저 오버하트 쪽에다가는 이제 고글 그림자 이렇게 표시했으면 더 좋았는데, 고글 S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쉐이드 아니면 섀도우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되는데 왜 OA로 했는지. 자, 그래서 저기에다가 하얀색 안쪽에만 보이게 그림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빨간색, 고글 빨간색 안에만 보이게 그림자를 만드는 작업. 저 고글 화이트 S라고 하는 고글의 흰색 부분에 섀도우, 저 컬러를 칠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고, 컬러 오버라이드하고 커터를 불러와서 컬러 오버라이드에서 흰색, 저 흰색에만 커터 보여라 라고 커터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 그림자 색이 고글의 화이트, 저 흰색에만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플래시에서 마스크 기능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고글의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그려서 아까랑 똑같이 컬러 오버라이드 커터, 저 밴드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 부분에, 원래 그림자가 없으면 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으니까 3개만 작업해도 되는데 6개가 되고, 이렇게 드로잉이 많이 늘어나요. 파일 개수가 많이 늘어나죠. 아주 저러면은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도 시간이 2배로 걸려요. 그림자가 어떤 빛 방향에 따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작품 벤토박스나 이런 파라다이스 PD, 뭐 또 밥스버거, 웬만한 작품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서 그런 작품이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이런 작품이 그림자가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모니 작품은 이제
만약에 하모니 작품으로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한다면 가능한 그림자 부분은 사용하지 않게, 그림자 부분 필요 없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모든 부서, 원화, 동화, 칼라, 촬영 모든 부서가 시간이 반 이상 단축이 돼요. 그리고 저 하이라이트나 그림자는 나중에 요 하모니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그러니까 그런 툴로 사용을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처리를 해도. 이런 작품은 이제 원래 하모니 작품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2D 작품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있는 거니까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봐야 나중에 뭐가 불편하구나, 그리고 그림자 있을 때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하튼 작업할 때 시간은 걸린다, 없는 거보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한쪽 눈을 만들고 다른 쪽 눈은 두플리케이트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는지 그냥 계속 그린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 그려서 아마 복사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독학을 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두플리케이트를 사용하는 거를 몰랐다거나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 팔만 그리고 나머지 팔은 또 두플리케이트 해도 되는데 아마 몰랐으니까 계속 그려서 이동하거나 복사해서 이동하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빈 템플릿 중에서도 필요 없는 건 계속 지우고, 그 다음에 의외로 다른 데선 필요 없었는데 여기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해주고, 그 드로잉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러면서 계속 머리부터 완성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굴 부분 만들고 있고, 얼굴 부분 만들고 패그를 붙이는데 패그가 생성을 하면은 아주 저 이상한 데 생기니까, 지금은 저렇게 이상한 데 생기진 않는데 저 때는 어떻게 했길래 자꾸 이상한 데 생기는 건지. 그래서 눈썹은 또 하나의 그룹? 그룹은 아니고 하나의 잡히는 이렇게 귀속되게 설정을 해주고, 또 눈과 눈썹 한쪽, 또 다른 한쪽 눈과 눈썹, 그 양쪽 눈은 또 하나로 귀속되게 해주고, 또 눈, 코, 입 이거는 또 얼굴 안쪽으로 귀속되게 해주고, 또 얼굴은 머리 쪽에 고글하고 같이 귀속되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귀속되게 해주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리고 머리는 상체에 귀속되게 해주고, 양쪽 팔은 몸에 귀속되게 해주고, 그리고 상체 말고 또 하체, 발은 또 힙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귀속되게 하고, 또 상체와 하체는 또 귀속되게 해주고, 그래서 전체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귀속시키는 거죠. 아래에 포함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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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리고 눈동자는 뭐 얼굴 안쪽에만 보여라, 그럼 얼굴 안쪽에 커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는 저 고글 같은 경우도 고글의 빨간색 안에만 보여라 라고 지정해 줄 때
아까 그 마스크 플래시에서 마스크 따는 것처럼 대신에 어떤 색만 특별히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라인에는 그림자가 보이지 말고 빨간색에만 보여야 되니까 커터에 들어가서 색을 딱 그 색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마찬가지예요. 눈동자, 고글 다 이런 마찬가지. 그래서 한두 번만 컬러 오버라이드하고 커터를 사용해 보면 언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고 계속 똑같은 작업의 반복이죠. 계속 커터 만들고 컬러 오버라이드 만들고 컴포짓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은 계속 같은 컴포짓에 귀속시켜 놓고 묶어두고 자 그래서 고글 아래에 비치는 들이우는 그림자를 또 만들어주고 그거는 피부에만 보여라 라고 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저렇게 엉뚱한데 패그가 생겨서 계속 끌고 와야 되고 예전에는 저걸 잘 몰랐던 모양이죠. 아까 피부하고 또 상관없이 이 표시된 부분에도 그림자가 생겨야 되니까 저 부분도 그림자를 만들어서 커터 시켜주고 색을 칠하고 커터 그 다음에 머리 아래쪽 그쪽도 그림자가 있어야 되니까 만들고 컬러 오버라이드로 지정해주고 커터 달고 계속 똑같은 반복 작업. 자 그래서 고글 부분은 고글 부분 따로 머리는 머리 따로 만들고 고글과 머리를 같은 곳으로 묶어 두고 자 이제 어퍼바디 그러니까 상체 부분하고 팔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일반적으로 빈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추가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팔 부분에 가서 그려주고 저기 언더가 있고 탑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안쪽도 보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의 저 뒤쪽 옷 소매 안쪽이 보여야 되는 거 그걸 언더로 놓고 지금 팔 위쪽으로 보이는 거를 똑같이 그려놓고 하나는 언더 하나는 탑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림자 그리고 아까처럼 커터 똑같이 달아줄 것이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팔을 하나를 그려놓고 손 그 다음에 팔 위쪽 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로 잘라서 하나 둘 세 군데로 이제 옮기는 거죠. 다 그렇게 되면 손, 팔, 위쪽 팔 그 다음에 피봇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교차하는 부분이 어떤 원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원 모양 안에 중심점이 피봇이 돼야 되거든요. 회전
회전축. 그래야만이 팔을 안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 그 회전축이 위아래가 똑같아야 많이 벗어나질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쪽으로는 이상해지고 또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틀어져서 나오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걸 잘 맞춰야 돼요. 저거를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저게 익숙하지 않아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고, 저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리깅,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뭐 1, 2분이면 뭐 저 팔 한쪽을 하겠죠. 근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데 시간이 그냥 아주 많이 걸려요. 그때 본인도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항상 하던 거면 익숙할 텐데, 익숙하면 금방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잘 할 텐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해서 넘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위쪽 팔 아래쪽 팔 같은 원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을 위쪽 팔에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아래쪽 팔에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필요 없는 선만 지우는 거죠, 안쪽에. 자, 지워진 부분 그리고 소매 아래쪽으로 이제 보이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또 그림자를 아까처럼 해주고 커터 달고, 옆쪽으로 보이는 또 그림자가 있을 테니 또 설정하고. 그리고 저렇게 그리는 거는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치니까 계속 그림을 안 그리고 저렇게 그린 상태를 이동만 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건데, 지금은 저렇게 사용 안 해요. 저게 저 당시는 버전 9.0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는 디폼을 적용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최고의 컴퓨터가 아니면 이게 작동도 제대로 안 되니까 사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저런 다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림자 처리를 하려고 했나 본데, 요즘은 전혀 저걸 사용 안 해요. 자, 어쨌거나 그런 뜻으로 저렇게 작업을 했었고, 저렇게 이제 아래쪽 팔도 같은 방법으로 양쪽 하나 그려놓고 또 하나 복사해서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드플리케이트 해도 되는데, 또 한쪽 팔을 그 당시에는 아마 드플리케이트를 못 해가지고 계속 복사해서 이동했던 기억이 나요. 마크는 또 이제 마크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상체 그리고, 상체에도 또 그 그림자가 있을 테니까 얼굴 아래에 해당하는 그림자 그리고, 또 몸 자체에 해당하는 그림자 그리고, 그래서 커터 시키고. 자, 그리고 한쪽 팔을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때 작업할 때는 듀플리케이트를 몰랐던 것 같고, 컨트롤 F를 누르면 창 하나, 자기가 선택한 창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다시 컨트롤 F 누르면 또 작아지고 이렇게 선택되는 거.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크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고 뭐 레벨이 틀리거나 뭐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나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계속 한쪽 팔에서 했던 거를 복사에다가 다른 쪽 팔에다가 붙여놓고 회전시키고 뭐 이러고 있죠. 저게 두플리케이터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해도 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기고, 그래서 이제 저쪽은 또 사람 손처럼 되어 있으니까 드로잉 2번을 추가한 다음에 저걸 하나 그리고 색깔까지 칠해 놓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리깅 할 때 손은 최소한 몇 가지는 그려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 놓고 컬러까지 칠하고, 저기 해당하는 또 그림자까지 집어넣고, 자, 그래서 얼굴 부분과 팔, 상체까지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뭐 얼굴 아래 그림자가 빠졌다 뭐 그거 추가하고, 이것저것 계속 뭐가 빠졌는지 잘못됐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보정 작업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체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체 쪽도 기존에 사람 모양 그런 캐릭터 할 때랑 이거 할 때랑 약간 다르긴 한데, 필요 없는 건 지워주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추가하거나 바꿔주고, 지금 뭐 힙을 그리는데 저 힙을 그릴 때 저기 가운데 중앙에 저 선까지 같이 그리는 건 별로 안 좋고, 저건 따로 떼어서 그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앞으로 걷거나 뭐 포즈를 취할 때 저 모양이 자꾸 변해요. S자로 변하든 W로 변하든 M으로 변하든. 그래서 따로 그려야지. 지금은 한꺼번에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나중에 작업할 때 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그리는데 저 때는 한꺼번에 그렸다. 근데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리고 아까 똑같이 팔 할 때처럼 그림자 넣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리도 똑같이 트레스를 한 다음에 위아래로 잘라주고, 위아래로 잘라줘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원을 추가해서 위에 쪽도 위에 다리에도 갖다 놓고 아래 다리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왜냐면 그 피봇, 위아래 다리의 중간 피봇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원을 사용해서. 자, 그래서 작업을 아까 팔처럼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림자 부분까지 똑같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한쪽 발도 나머지 처리를 하고, 자, 그러니까 크게는 얼굴 부분, 상체 부분, 하체 부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다시 얼굴과 몸, 상체와 하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나머지 다 합쳐진 상태가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거죠. 저 페그랑 아래 컴포짓이랑 다 그렇게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다 복사하고 이동시키고 조합하고 이제 빠짐없이 다 드로잉을 했다. 이제 그러면은 피봇 작업을 해야 돼요. 회전 축, 중심 축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피봇 설정을 해주는데, 요즘은 저렇게 안 하고 페런트 팩으로 하는데, 페런트 팩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아직 배운 게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드로잉에다가 피봇을 찍고 있고 또 페그에다가도 피봇을 찍고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대로 해도 상관은 별로 없는데, 요즘은 이 방법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로잉에 찍었으면 그 페런트 팩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저 페그에는 피봇을 안 찍어도 되고, 저 페그에다가 피봇을 찍어서 페그 피봇으로 사용을 할 거면 드로잉에는 페그 설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예전에 해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 드로잉에도 피봇을 찍고 페그에도 피봇을 찍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2배로 걸리는 거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이것도 시간이 반으로 단축이 됐겠죠. 여하튼 저대로 하는 게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저 방법을 쓰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눈동자나 눈동자 하이라이트도 중앙에다가 피벗을 찍고 있는데, 만약에 눈이나 이런 게 눌리거나 이렇게 늘어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눈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부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에 다시 캐릭터를 만든다면 꼭 아래에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아래쪽에다가 피벗을 두겠다. 그래서 각 부분, 뭐 얼굴이면 얼굴, 뭐 코, 전부 적당한 곳에, 대부분은 그냥 그 그림의 중심에 둬도 되고요. 자, 지금 페그에도 계속 피벗을 설정을 해주고 있고, 뭐 팔, 위쪽 팔, 소매, 뭐 이런 곳에 아까 원의 중심, 그 중심에다가 피벗을 정확히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움직였을 때 벗어나지 않게 많이 그렇게 했다면 맞는 것이고,
지금은 중간에 점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 리깅하는 과정에서는 저 중간에 점을 까맣게 찍어 놨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저 점을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막 눈대중으로 했는데, 아까 그 동그라미 상태에서 중간 피벗을 우리가 까만색 점으로 딱 찍어 놨다면 어렵지 않게 지금 피벗 설정할 때 그 지점에 피벗을 정확히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죠. 그래서 이렇게 각 부분 어깨면 어깨에 어디에 회전 축이 있어야 되는지를 애니메이션을 안 해본 사람도 이제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해본 사람들이 저 더 잘 알겠죠. 여튼 잘 모르면 자기 몸을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다 보면 회전하는 축이 있을 거예요. 그 축을 기준으로 지금 설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왼쪽 팔 했으면 뭐 몸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눈 깜빡을 꼭 넣어줘야 돼요. 특히 뜬 눈, 중간 눈, 감은 눈. 가능하면 저렇게 눈 깜빡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되게 사용하게끔 기본적으로 저건 들어가고, 마우스 입모양도 ABC, 그러니까 일본일이나 한국일은 세 장만 있으면 되니까 ABC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 뭐 휘바람 불 때 F 이렇게 오므리잎, 그것도 가끔 포함되기도 하고, 저것도 웬만하면 설정에 뭐 감은 눈 모양, 중간 눈 모양 이런 것도 미국 작품 할 때는 대부분 설정이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막 입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다 설정에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밑에다 깔아 놓고 그대로 트레스해서 입모양을 계속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눈도 아까 저런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일반적인 사람처럼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눈동자도 있고 이런 상태의 눈도 가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만들지 않았던 드로잉을 추가를 해서 저렇게 눈 흰자도 그려놓고, 눈동자는 그 흰자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커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컴포짓이나 패그 정리해주고, 그리고 표정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이제 연습하는 거라 여기까지만 하고, 만약에 일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리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리깅 작업을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포즈를 추가를 해두겠죠. 이 모양도 추가를 해두고 손 모양도 많이 추가를 해두고, 그래야 통일성 있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고 입도 계속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F1에 1B, 1A, 1B, 1C, 이거는 F 프론트, 뭐 4분의 3이면 Q라고 쓰고, Q1에 1A, 뭐 1B 이렇게, 옆모습이면 P 1에 1A, 1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기본적인 입모양은 리깅 파일에다가 포함을 시켜둔다. 그리고 저렇게 네이밍도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일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네이밍을 해야 된다. 그냥 ABC 아니면 그냥 1, 2, 3 이렇게 해놓으면 저게 옆모습이 입인지 4분의 3이 입인지 보면은 알겠지만 그렇게 막 써놓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저렇게 입을 그리고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그려줄 수 있죠. 뭐 기본 입을 1A라고 하고 이 또 추가로 하는 걸 2A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기준과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작업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리깅 파일을 배포해서 이 리깅 파일을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IM 몽니 2013년도에 연습했던 하모니 컷아웃 리깅 파일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